의류가 사실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옷을 접고 최대한 걸어서 수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동안 너무 작아서 안 입었던 옷을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똑똑한 정리.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숙 대표입니다. 한 주 동안 정리생활 잘 하고 계셨죠? 오늘은 제가 좀 멀리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 더운 날씨에 매일 고객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정리하면서 사실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가족의 집은요,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 이유는요, 참 화목하고 참 열심히 사는 가정이구나.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주 젊은 부부였는데요. 그동안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몇 년 동안 정말 부부가 열심히 모아서 30평대의 새 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 오고 나니까 자, 이제는 좀 더 깔끔하게 지내고 싶은 주부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니까 얼마나 물건이 많고 얼마나 복잡하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하면서 각 방의 아이들이 각자의 물건을 선택하는 일을 너무도 척척 잘 해줘서 오히려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아드님이 인터뷰를 같이 해주었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지? 우리 친구는? 엄마는 못해. 엄마는 못해. 왜? 엄마는 몸은 이건 치워 이러면서 안 버려. 아 진짜? 너는 버릴 수 있어? 네. 아 진짜? 그럼 다 버려요. 언제부터 그랬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똑똑한 정리. 제가 소개해 드릴 공간 먼저 팬트리입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꽤 공간의 크기도 넓더라고요. 첫 번째는 캠핑 용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족끼리 캠핑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구입할 캠핑 용품을 위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정리를 좋아하고 정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활하는 단계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셋인 경우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테인데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주부님들이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리를 하고 나서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오면 어떻게 해요? 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늘 공간의 여유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팬트리는 사실 수시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꺼내기도 하고 넣을 수도 있겠죠. 그 입구부터 꽉 채워둔다면 사실 금방 바닥으로 물건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을 분산시키면서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을 살펴보면서 공간의 진단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실장이 없다 보니까 수납이 없는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팬트리와 주방 한쪽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5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신발장은 2칸이었는데요. 그 공간에 신발을 꽉 채워두면 금방 바닥에 신발이 꺼내져 있을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즈랙을 쓰는 것을 다 뺐고요. 팬트리 한 공간에 주부님의 신발은 그쪽에 수납을 했고요. 아이들과 아빠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발장엔 그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사실 작은 공간에 많은 물건을 넣어두면 유지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주방으로 가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꽤 수납이 넓은 듯 보입니다. 사실 30평대 5인 가족이 살기에는 살짝 부족한 듯 하죠. 자, 맨 위에 상부장, 하부장, 키 큰 장, 보조 주방까지 모든 물건을 싹 꺼내서 제자리에 넣는
넣는 작업을 하면서 5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식재료, 식품 칸을 확보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 자주 쓰는 텀블러와 자주 먹는 간식과 음료수들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 먹을 수 있는 동선이 짧은 아래 칸에 마련을 해 두었고요. 매일매일 먹는 영양제 트롤리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네, 안방 공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 설치한 북박이장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수납용품들도 곳곳에 도착해서 쌓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서랍장도 없어서 배송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들어간 입구 쪽에 이동해서 부부의 속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옵션으로 되어 있던 드레스룸 안에는 아내분의 의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드렸고요. 북박이장 안에는 이불과 남편분의 의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5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옷장은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패딩인데요. 한 겨울에 꼭 필요한 패딩이 한 사람당 4-5개 있다 보니까 5인 기준에서 20벌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장이 항상 비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패딩은 안방으로 이동해서 외출할 때 꺼내서 입도록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매일 육아를 하다 보면 옷 정리가 제일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와 함께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내 방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특히 남자아이 방 서랍이나 책장은 최대한 깔끔하게 심플하게 최대한 적은 물건의 수량을 수납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데 초등생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습관화 갖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책상이나 아이들 서랍 같은 데는요, 최소한의 적은 수량의 물건을 수납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 방에는요, 의류도 최대한 걸어서 수납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옷이 많지 않았는데 여자아이들이 옷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은 책상이 2개, 또 침대가 앞으로 들어올 텐데요. 의류가 사실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옷을 접고 최대한 걸어서 수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동안 너무 작아서 안 입었던 옷을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못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날 정리하면서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땡땡이 옷은 나는 정말 싫어요. 땡땡이 옷은 다 하나도 안 입을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아이를 보고요. 요즘 아이들 정말 자기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알아서 같이 정리를 진행하면서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수도 갖다 주면서 드시면서 하시라고 하는 우리 아드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집 옷장, 우리 집 주방, 우리 집 창고 정리를 아직도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면서 결심해보시고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고생해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다. 최고의 칭찬 너무 감사해요.